우리가 그 소변을요 원할 때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대여섯 번 보시면 좋은데 너무 자주 가갖고 내가 원치 않은 시간에도 계속 소변을 봐야 되는 그 불편함, 그런 빈뇨, 특히 밤에 소변을 그렇게 자주 보는 거는 소변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문제들이 생기냐면, 먼저 그 방광 자체가 근육이 경직이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방광이 그 풍선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수축을 하면서 오줌을 짜주고, 또 이제 오줌이 모일 때는 이렇게 이완을 해가지고 충분한 양의 그 소변을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근육이 이게 좀 딱딱해지면은 내가 짜주는 능력도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조금만 차도 프레셔를 받잖아요. 그래서 빈뇨나 이 야뇨의 근본 원인은 방광 근육이 경직된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뇨기계의 기능이 약해서 그렇다. 다시 말해서 하초에 고삽이라고 그래요. 고삽 또는 수삽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뭔가 홀드하는 힘이 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초의 기능이 강해지면요, 이제 이 빈뇨 같은 거는 저절로 이제 해결이 돼요. 요실금도 해결이 되죠. 하초의 기능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체력도 함께 증진이 되죠. 하초의 고삽 작용을 비유해서 설명드리자면요, 그 물시계 중에서 이제 자경루라는 이제 물시계가 있어요. 그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위인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아니고요.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그 $100짜리에 그려져 있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종대왕이고, 요즘은 이제 신사임당으로 이제 바뀌었겠죠. 그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는 만원권을 보면요, 그 옆에 무슨 건축물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자경루예요. 물시계예요. 이거는 1600년대에 우리나라의 잠용종인 거죠. 또 궁전에 12치진을 나눠 가지고 때가 되면은 종이 울리고 북이 치면서 시간을 알려주는 그 같은 잠용종 역할을 했던 건데, 이 역할을 하는 그 기전이 뭐냐면요, 그 자경루라는 이런 물통이 있어요. 이 물통에 시즌별로 뭐 이렇게 옆에 있어가지고 물이 차 올라오잖아요. 차 올라오면 여기에 있는데 자극을 여기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수면이 차면서 구슬이 하나 또로록 떨어져 갖고 흘러서 어디 가갖고 종을 치게 한다거나 북을 치게 한다거나 해갖고 물이 이렇게 차서 올라가는 것을 이제 맞춰가지고 일정한 물의 흐름에 맞춰서 시간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경루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릇이 작다면 어떻겠어요? 물이 금방 넘치겠죠. 이렇게 넓으면 어떻겠어요? 천천히 넘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작은 그릇에는 물이 금방 넘치고 큰 그릇에는 긴 시간이 있어야지 이제 물이 넘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하초의 고삽 기능이라는 것은 내 하초의 기능이 커지고 그릇이 커진다면은 넘쳐 흐르거나 새는 증상이 안 생기죠. 원할 때에 내가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힘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 부부관계에 있어서 정액도 원하지 않을 때 자꾸 흘러버리면 이것도 역시 하초의 기능이 약한 거고 생명의 기능이 약해졌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초 기능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어떤 약초를 먹고서 금방 튼튼해진다? 그거는 회춘하는 후에 약 한 뿌리 먹고 약초 한 뿌리 먹고 회춘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고요. 하초의 기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뭐냐면 그 제항신공, 항문을 들어 올려서 신장을 강화시켜 준다. 내지는 제항축신법, 항문을 들어 올려갖고 신장의 기운을 축적시켜 준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뭐라고 그러냐면 케겔 운동이요. 근데 케겔 운동 반은 맞아요. 항문을 자극시켜 주는 거는 케겔 운동이 맞아요. 케겔이라는 사람이 동양의 그 제항축신법을 가지고서 서양에 소개하면서 자기 이름을 붙인 게 이제 케겔 운동인데,
우리가 생명 에너지가 출발하는 것이 뭐냐면 항문과 생식기 중간에 회음이라는 혈이 있어요. 모든 음기운이 이제 모여서 나오는 그 자리인데 이 회음혈이요. 그 인도의 차크라 사상에 의하면 물라다나 차크라라고 그랬고 넘버원 차크라예요. 첫 번째 차크라. 얘가 열려야지 차크라가 열리기 시작하고 근본이 되는 거죠. 한의학에서는 여기에서는 굉장히 큰 혈맥이죠. 인맥이라는 혈맥. 그게 있어야지 뭐 임신부터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고, 충맥. 그것도 아주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혈맥이죠. 동맥, 인체 뒤로 흐르는 동맥. 이 인맥과 충맥과 동맥이 모두 나오는 자리가 회음이에요. 근데 이 회음에는 근육이 없어. 근육이 없기 때문에 항문의 근육을 이용해갖고 수축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회음혈을 자극시켜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자운 있죠? 자음이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회음에 기운을 넣어주는 거예요. 회음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자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재앙축신법을 했다면 따로 자운을 하실 필요가 없어. 운전하시거나 어디 앉아 계시거나 지루한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내가 혼자서 자운하고 있듯이 회음을 갖다가 수축을 해서 기운을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항문을 근육을 이렇게 조이세요. 조여갖고 밀면 치질 생겨요. 조여갖고 살짝 들어줘. 근데 들어주는 느낌이 어디까지 들어주냐면 배꼽까지 올라온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쭉 들어줘요. 숨을 들이쉬면서.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릴렉스 천천하게 펴주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하루에 100번만 해보세요. 벌써 컨디션이 달라져요. 종합 비타민 10봉지 먹는 것보다 더 체력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며칠 지나시면요. 며칠 잘 하시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숙변이 쏟아져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못 하세요. 왠지 아세요? 한 10번은 해. 그러다가 잊어버려. 까먹어서 못 해요. 뭐 해서 못 해요. 그러는데 우리가 기는요. 내가 생각하는데 기가 가.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학문을 조인다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내려오고 그 의식과 더불어서 자극이 갔을 때 기가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단전에 기운을 모으는 데도 좋고 아무튼 재앙축신법을 하시게 되면요. 요번 시리즈에 얘기하는 뭐 빈뇨, 조루, 생리불순 등등등 남성, 여성 모든 하촉 질환이 기륙자동법과 재앙축신법에서 거의 다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을 원하시잖아요. 가장 간단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빈뇨, 야뇨에 이제 좋은 과일이 뭐냐면요. 복분자라는 거예요. 복분자가 이제 산딸기잖아요. 이제 에로 영화 시리즈 때문에 잘 알려진 게 과일 이름인데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한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 하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길 잃은 나무꾼이 산에서 배가 고파갖고 덜 익은 산딸기를 많이 먹고 며칠 만에 집에 돌아와서 소변을 봤는데 요각당지가 뒤집어질 정도로 소변빨이 세졌다. 즉 방광이 기능이 강화됐다는 거죠. 수축하는 힘이. 그러니까는 이 정도의 기능이 강해졌다라는 것은 이미 성신경이 강화됐다는 거죠. 남자 여자 모두 불임에 아주 좋은 게 이제 산딸기인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들면 노쇠해져 갖고 생기는 시력감퇴, 그죠? 뭐 귀에서 소리가 나요, 어지러워요, 이런 것들, 노쇠하면서 생기는 것들 대부분 얘가 성신경을 강화시켜주면서 어떻게 돼요? 회춘이 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도 좋겠죠. 그러니까 애들 자면서 소변 보는 거, 오줌 싸개 같은 거, 그거에도 역시 이제 좋죠. 그리고 이제 정액이 빨리 흘러나오는 거, 이런 조루나 유정 같은 거, 이런 것들에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근데 덜 익은 산딸기가 원래 약재로 쓰는 복분자인데 덜 익은 산딸기는 뭐 팔지도 않고 우리가 뭐 먹어봐야 맛도 없으니까 그냥 산딸기를 많이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약초이면서 그 열매가 뭐냐면 금앵자라는 게 있어요. 금앵자는 뭐냐면 거기에 대한 전설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마을에 되게 젊고 잘생긴 총각이 있었어. 아주 허우대가 멀쩡하게 잘생겼어. 근데 장가를 못 가. 왜 못 가냐면
옛날은 그 마을에 뭐 누구 집에 밥그릇 몇 개인지 다 알잖아요. 얘가 어렸을 때부터 야뇨증이 있었던 거야. 그 야뇨증이 있게 되면요, 이제 어른들은 뭐라고 보냐면 성기능이 이제 부실하다고 보는 거예요. 남자 구실 못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총각이 대를 이어야 되는데 멀쩡하게 잘생긴 총각이 이제 장가를 못 가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노인을 만나가지고 노인한테 부탁을 해서 약초를 이제 다려서 먹였어요. 근데 그 약초를 먹고 나서 야뇨증이 고쳐졌고, 그러니까 당연히 야뇨증 고쳐지면서 이제 남성 무시를 할 수 있다라고 그러고 이제 장가를 가갖고 이제 대를 이었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런데 그 노인이 약초를 갖다 줬는데 무슨 약초인지 이름을 알려주질 않은 거야. 이름은 알려주질 않고, 예전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물 줄기로 연결된 바구니를 이제 지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 바구니에서 꺼낸 열매다. 근데 그 바구니가 이제 좀 식물 줄기가 오래되면 색깔이 누리끼리해지잖아. 그래서 황금색의 바구니에서 꺼낸 열매다 이래갖고 금영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 그게 금앵자로 바뀌죠. 금앵자는 하초의 고삽작용, 뭔가 홀드해주는 작용이 굉장히 좋아요. 여자들 그 부정기 출혈이라고 하죠. 시도 때도 없이 생리혈이 나오는 거, 복루 같은 거, 대하, 그 다음에 남자들 활정, 유정, 유뇨, 빈뇨 이런 것들에 전부 다 좋은 것이 바로 금앵자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혼례식 때 되면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이제 그때에 신부가 얼마나 잘 차려 입었겠어요. 옛날에 그 한복 입고. 그런데 이 신부가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신부한테 뭐를 먹였는지 아세요? 바로 은행을 먹였어요. 은행. 그 은행을 먹게 되면요, 야뇨증과 빈뇨증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새색 씨가 긴장이 되겠어. 근데 새 신랑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거 옷 입고 화장실 뛰어다닌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빈뇨에 확실하게 개선시켜주고 소변을 홀드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바로 은행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은행이라는 것은요, 진짜 뭐 살아있는 화석이잖아요. 예. 그래서 은행은 그 빈뇨 이외에 여러 가지 개선시켜주는 증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은행 안에 장코플라톤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 성분에 의해서 우리 몸의 혈전을 없애줘. 혈액순환이 좋아요. 그래서 혈액순환 좋게 하니까 심혈관 질환에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순환은 좋게 하는데 이 기관지에도 아주 좋아. 그 백과라는 약재로 이제 쓰여요. 그래서 기침 가래에 좋은데, 이 은행 자체가 노화 방지에도 좋아요. 거기에 안에는 이제 베타카로틴 성분이 자꾸 피부 좋게 하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암세포를 억제해주는 그와 같은 작용까지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은행을 생으로 먹게 되면 이제 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되고요. 구워서 이제 많이 드시잖아요. 술안주를 또 드시고 하는데, 애들은 하루에 한 2-3알만 이제 먹게 하면 되고, 어르신들은 이제 한 10개 정도, 10알 이상은 먹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빈뇨에 좋은 거가, 제가 방광의 수축과 이완작용이 약해서 빈뇨 증상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플리멘트, 영양제로 좋은 건 뭐냐면, 마그네슘이 좋아요. 그 마그네슘이 근육을 이완을 시켜주거든. 릴렉스를 시켜주거든. 그러니까 방광 근육이 긴장을 하면은 방광 근육이 수축이 돼갖고 소변을 자주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근육 자체를 충분히 이완을 시켜주기 때문에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 특히 밤에도 자주 보는 그와 같은 증상들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그네슘 자체가 사람을 잠을 굉장히 깊게 자게 해요. 그래서 숙면을 취하면 우리 몸에는 바시오프레신이라는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도 깊이 잘 수 있고, 소변도 잘 안 나오고, 소변이 또 잘 안 나오는 호르몬까지 더 잘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쓰시면은 빈뇨 증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